자, 안녕하세요. 황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RFHIC 통신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이 기업을 제가 봤을 때는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한번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일단 주가가 저점은 여기 이 구간입니다. 2만 원대. 급락한 이후에 급격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 기업을 차트를 봤을 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뭐 권리락, 배당락들 권리락 생기면서 계속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약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추세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2만 원 부근에서 여차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3만 원대, 2만 7천 원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이번에 2만 원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전과 좀 살짝 지금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부분들. 자, 이전에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전. 근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주가가 좀 다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약간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여기 이 부분에서 주가가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벗어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2만 원을 쌍바닥을 다져주면서 다시 반등하고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여기서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계속 받았었어요.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반등이 나주지 않고 돌파를 못 해줘 버리니까 실망 매물들이 나와져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땅바닥을 계속 지지를 해주다가 돌파를 하고 지지를 못 받아주니까 이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상단 부분에서 계속 추세가 조정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2분기 물론 이제 이때 2021년도고 2022년도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들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1분기 실적은 적자가 났습니다. 2분기 적자가 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3분기는 실적이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31억 원, 54억 원.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는 일단 흑자긴 합니다. 흑자긴 해요. 근데 문제는 5G 쪽으로 통신 장비, 우리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좀 갖고 있잖아요. 5G 같은 통신 쪽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인상될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방어주 쪽에서도 이제 통신 쪽에 슬슬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딱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같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가가 조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그 이유들은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에 대한 적자 우려감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 회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지 지켜보자.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과 실적 전망에 대한 부분들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에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지난 2021년도 44억 원이 나왔습니다. 44억 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59억 원인데 일단은 이번 연도 추정치는 하반기에 흑자가 나가지고 91억까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가 5G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좀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소외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 인상 시즌이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슬슬 이제 조정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주목을 좀 받을 때가 됐다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그거는 시장의 판단에 따른 판단에 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니까 자 일단 지금 주가가 PER이 100배인 이유를 보면은 1주당 순이익이 237원이에요. 지금 현재 24,750원에 237원 하면은 100배 수준이죠. 104배. 그런데 24,750원 수준에서 339원 수준 이번 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3배로 낮아집니다. 24,750원 수준에서 968원 이렇게 내년 그럼 25배 수준이 됩니다. 25배 수준. 100배짜리가 25배가 되는 거예요. 자, 24,750원. 여기에서 1,310원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18배가 됩니다. 18배.
이게 아무래도 방어주에 대한 성격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실적이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러니까 연말부터는 이제 강하게 주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본격적인 주가 상승기는 2023년도쯤이 아닐까 추측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실적이 지금 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PER 주가 가치가 조금 높게, 프리미엄이 좀 높게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 전망치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5G 중계기에 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자율 공시를 계속 진행을 했던 것들인데, 이 공시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지난 7월 8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미국 DC항 이동통신 기지국용 5G 통신 이 트랜지스터 공급 계약입니다. 공급 계약. 이 무선통신사업부 쪽에서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무선통신사업 부분에서 무선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중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 대비 6.5% 가량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비중이 조금 높은 상황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환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8월 29일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대비해 가지고 3.8% 가량이 되는 백두체계 이 카이 방산용이죠, 방산. 신호송신 장치 이런 것들 무선통신 쪽으로 이제 방산 쪽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로 납품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신호송신 장치로 3종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된 계약이다. 그리고 자율공시 또 발표를 한 게 8월 30일입니다. 이런 이 왁스텝 주식회사로부터 이동통신 중계기 시스템 부품 개발 제조 이런 트랜지스터 마찬가지로 트랜지스터 웍스텝 주식회사로 2.8% 정도에 대한 비중들을 공시를 계약을 했다, 수주를 받았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이제 반기 보고서 6월달 좀 기준으로 해서 반기 보고서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반기 보고서에서 수주 상황들을 보면은 자, 여기 레이더용 그리고 전력 증폭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안에 6월 30일 기준으로 수주 잔액 현황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근데 여기서 7월 8일도 있고 그리고 8월 29일, 8월 30일 이런 식으로 8월 29일, 8월 30일 이런 쪽으로 지금 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주 금액들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좀 야금야금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주 잔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것들, 좀 시기상으로 약간 실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부분들, 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그런 시점의 시차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주 잔고가 좀 더 증가가 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제품이 있고 전력 증폭기가 있고 MMIC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있는데 트랜시스터라든가 전력 증폭기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중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선통신 이런 쪽으로 해외 영업도 하고 있고, 삼성전자, 노키아, 하웨이 국내 중계기 업체들을 포함하는 해외 무선통신 사업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 레이더용 이런 다 있으니까 해외 대리점 거래처를 직판을 하고 있다. 무선통신 사업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방위 사업 부분도 하고 있고, 그리고 RF 에너지 시장도 마그네트론 기반 방식으로 반도체 기반 대체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같이 제작한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사용하여 이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 이게 제품들이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무선통신 사업 부분들의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수주에 대한 잔고들, 그런 것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공시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은 일단은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하반기로 진행이 될수록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이 상단 부분 27,000원 이 부분들을 주가를 좀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좀 해보시고, 돌파를 못하면은 쌍바닥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쌍바닥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금
하반기 되면 그때 되면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돌파를 못하면은 수정을 받는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25,000원 이 부분에서 대응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한다, 벗어난다, 지지를 받는 것도 이 가격에서 지지를 받는 것들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회복하면은 점진적으로 매물 소화하면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우리가 넉넉 잡아서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좀 관심도만 좀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하반기부터 주가 하락을 멈추는 거 그리고 내년부터 그리고 내후년부터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 상승 이런 것들 35,000원, 4만 원 그리고 뭐 신고가를 뭐 하는 것들은 이거는 매출의 성장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는 27,000원, 3만 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내년과 내후년 실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35,000원, 4만 원 그리고 45,000원대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차트 분석을 전략 분석도 같이 함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번호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은 강의도 마찬가지로 받으실 수가 있고 무료로 종목 추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RFHIC 같이 보내주시면은 대응도 함께 잡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